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노동법 전문 주천화 변호사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주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직원들이 회사를 그만둔 후에 이 회사의 경쟁 회사로 가서 일하는 것을 금지했던 비경쟁 계약법이 더 강화된다는 소식입니다. 상원에서 이 법안 SB 699을 준비 중에 있는데 이 비경쟁 계약법이 어떻게 더 강화가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비경쟁 금지 계약서, 경쟁 금지 계약서, 영어로는 Non-Compete Agreement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는 사실상 거의 이 무효화가 된 지 꽤 됐고요. 판례를 보게 되면 2008년부터 법원은 이 Non-Compete Agreement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이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라는 법을 통해서 이 비경쟁 계약을 금지해오고 있었는데요. 이 비경쟁 금지 계약이란 아시겠지만 고용 기간이나 고용 종료 후에 얼마 동안 고용주와 경쟁하지 않겠다라는 직원의 약속, 계약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계약 조항에는 이 전 고용주, 전 회사의 고객을 뺏어가지 않겠다 또는 고용주의 경쟁자를 위해서 일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포함이 될 수가 있겠고요. 네. 캘리포니아에서는 이 비경쟁 계약이 인정을 하지 않는 주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플로리다는 이 경쟁 금지를 정당화하고 이 합당한 제한을 두는 이 비경쟁 계약을 지지하는 주가 되겠고요. 1월 1일 발효되는 이 상원법안 699는 이 경쟁 금지 계약에 대한 캘리포니아의 기존 법을 좀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누구든지 합법적인 직장이나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모든 계약은 무효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SB 699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타주에서 합법적으로 계약된 경쟁 금지 계약서도 캘리포니아 내에서만큼은 무효다라는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타주의 직원이 전 직장에서 이 경쟁 금지 계약서의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이 캘리포니아에서 와서 일을 하게 된다면 그러한 계약서가 아무런 구속력이 더 이상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법은 이미 상원에서 통과가 되고 지금 법이 시행 중입니까? 이미 이제 1월 1일부터 발효가 되겠고요. 지금 준비 중인 게 아니고 이미 통과가 됐군요. 그러니까. 통과가 돼서 1월 1일에 이제 발효가 되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말이에요. 얼마 전에 그 오픈 AI의 그 샘 올트먼 전 CEO가 마이크로소프트로 간다 이런 소식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지금은 그 소식이 다시 이제 복귀를 하게 됐는데 그 얘기가 막 나왔을 때 샘 올트먼 전 CEO가 마이크로소프트로 간다고 했을 때 막 그 사람을 따르는 여러 직원들이 많은 직원들이 우리도 마이크로소프트로 가겠다 이런 소식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 소식을 갖고서 이 비경쟁 계약법과 연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이해가 좀 빠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연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직원이 직장을 옮겨서 네. 경쟁 회사에 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지만 네. 전 직원이 경쟁 회사에 가면서 전 회사에 있던 동료들까지 추근거리고 솔리시테이션을 하면서 같이 가자. 움직이자, 이전하자고 솔리시테이션 하는 거는 얼마든지 금지 계약서로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저 사람이 B라는 회사로 이직을 하는데 나도 저 사람이랑 같이 가야 되겠다라고 제가 결정을 해서 가는 거는 괜찮은 거고요. 자기가 결정을 해서 예. 만약에 비경쟁 금지 계약서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다면 그럼 합법적인 이전을 할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경쟁 금지 계약서에 어떠한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에 저촉되는 어떠한 행위를 하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자신이 내린 결정이지만 경쟁 금지 계약서 위반 사항에 적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반 사항에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나 예가 좀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직원이 플로리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플로리다는 이 경쟁 금지 계약서를 인정을 하는 주가 되겠고요. 예. 플로리다 법에 따라서 합법적인 그리고 집행 가능한 경쟁 금지 계약서에 직원은 서명을 하게 됩니다.
몇 년 후에 네. 이 직원은 캘리포니아로 이주를 하게 되고요. 예. 캘리포니아에 와서 경쟁업체 채용이 되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플로리다의 전 고용주는 당신은 경쟁 금지 계약서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경쟁업체에서 일을 할 수 없다라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SB 699가 발효가 됐고 SB 699에 의거한다면 플로리다에서 사인된 이 비경쟁 금지 계약은 캘리포니아에서는 더 이상 무효이고 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경쟁 금지 계약은 무효일 뿐만이 아니라 이 전직 직원이 이 고용주가 비경쟁 계약을 집행하거나 소송을 할 경우 오히려 이 전 고용주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자격까지 이제는 주어지게 되고요. 네. 해당 직원은 이 손해배상과 그다음 합당한 변호사 비용까지 받을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사실 이 SB 699는 캘리포니아 고용주에게는 큰 변화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경쟁 계약이 오랫동안 이미 캘리포니아에서 무효로 간주됐기 때문이고요. 네. 오히려 이 새로운 법인 SB 699의 중요한 점은 타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법안의 목적은 캘리포니아 경쟁 기업이 다른 주에서는 금지되었을 채용을, 하이어링을 캘리포니아에서는 허용함으로써 캘리포니아 비즈니스 환경에 새로운 노동력과 활력을 불어넣자는 의도가 많이 보이는 법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캘리포니아는 타주의 비경쟁 계약을 무효화함으로써 아주 유리한 상업의 문을 열고 있고요. 특히 최근 이 고급 노동력과 자유와 인생 즐기기를 선호하는 이 젊은 인재들이 이 캘리포니아로 꾸준히 이주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뭐 캘리포니아 주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유리한 법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지만 말이죠. 예를 들어서 다른 주에서는 지금 합법인 계약을 캘리포니아 주가 이렇게 마음대로 무효화시켜 버리면은 이거 다른 주에 있는 회사들에게는 이 정말 상당히 골치 아픈 그러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굉장히 골치 아프고 고민거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전 직원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경쟁 회사에서 채용이 돼서 일을 한다면 여러 측면에서 전 회사는 민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직원이 가지고 있는 회사의 기밀 정보라든지 영업 비밀이라든지 고객 정보 등이 이런 인포메이션들이 직원을 통해 노출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특히 다른 주에 있는 경쟁 회사들은 그러한 이유로 근거로 해서 두 개의 헌법상의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모든 주 정부는 타주와의 상업, interstate commerce에 큰 부담을 주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습니다. SB 699처럼 이 타주의 비경쟁 계약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무효화시키는 법은 이 타주 간 상업의 interstate commerce의 혜택보다는 큰 부담을 준다라는 이 타주 회사들의 주장을 연방 법원에서 펼칠 수가 있겠고요. 네. 두 번째의 SB 699의 또 다른 문제는 다른 주들이 자체 법률을 제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이 독립적인 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타주의 합법적인 경쟁 금지 계약을 캘리포니아 주가 무시하고 무효시키면서 이 타주의 법률 제정 권한을 침해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 두 가지 이유로 SB 699는 위헌이다라는 주장을 아마도 타주에서는 곧 펼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되고요. 반대로 캘리포니아는 SB 699는 직원들 자신의 사업이나 아니면 직업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그러한 interstate commerce를 더 자유롭게 한다, 혜택을 준다라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법정으로 가게 되면 다툼이 엄청나겠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타주 회사들의 이 기밀 정보라든지 영업 비밀을 다 노출시킬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의 틈새가 보이기 때문에 다른 타주의 회사들이 바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변호사님,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주에서 있다가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쪽으로 와서 취직을 해서 같은 내용의 회사에서 일을 한다. 그럴 경우에
그 다른 주에 있는 전 고용주가 자기 주에서 소송을 걸어버리면은 이건 성립이 될 거 아닙니까? 하지만 지금 일을 하는 곳은 캘리포니아 주고 캘리포니아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기밀 정보라든지 영업 비밀이 노출되는 것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경쟁 회사에게 노출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일하는 직원의 사실 jurisdiction이라든지 이러한 관할권이 캘리포니아에 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에 와서 소송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요, 그 상대 회사가 그 직원이 퇴사할 때 그 약정 같은 걸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사 기밀은 발설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약정이 될까요? 소용이 없겠죠. 그렇게 되는가요? 네. 그런가요? 어느 네, 범위 중요한 점은 이제 캘리포니아의 입장은 예. 직원이 이전을 하든 타주로 옮겨가든 이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이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침해를 하면 안 된다. 그러한 어떠한 underlying theory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정말 회사의 영업 비밀을 누설하거나 노출하거나 그리고 자기의 개인의 혜택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얼마든지 법적인 제한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전을 해서 다른 회사에 가서 일하는 것 자체는 사실상 이 비경쟁 계약으로 금지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은 지금 내년 1월 1일부터 이 법이 발효가 된다고 그러셨는데 이 캘리포니아 고용주가 좀 특별히 뭔가를 좀 해놓거나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뭐가 있습니까 따로? 네, 있습니다. 굉장히 좀 재미난 점인데요. 일단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비경쟁 계약을 시행하는 것 자체를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SB 699를 보게 되면 2022년 1월 1일, 그러니까 작년이 되겠죠. 작년 1월 이후에 이 서명한 경쟁 금지 조항, 비경쟁 조항 계약이 무효됐다는 것을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쟁 금지 계약을 체결해서 사인을 했다든가 아니면 고용 계약서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고용 계약서에도 경쟁 금지 조항이 포함될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회사의 사규나 회칙에도 경쟁 금지 계약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서에 사인이 됐다면 회사에서는 서면 통지를 해서 직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더 이상 비경쟁 계약이 무효다라는 통보를 2024년 2월 14일까지 다 마치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안 마치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되면 이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가 있겠고요. 네. 노동청이나 아니면 연방 아니면 주 법원에서 아마 위반 사항에 대해서 페널티나 벌금을 부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노동법 전문 주철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